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6월 전략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추천해왔던 그 네 종목 있죠. 비메모리 4인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그 전기차, 또 5월에 이제 급등했던 일부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누가 뭐래도 과열 신호들과 함께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6월의 시장은 바닥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논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6월 전망, 그리고 비메모리 4인방. 삼성전자 네 가지 유리한 환경. 이게 주가가 이제 오르려면,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 역학관계, 그리고 유가라든가 수급, 기술적 완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서는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신영증권에서 이제 5월 26일자로 나왔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비대면의 수혜.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7조 초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27조였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보시면 조선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 전환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토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작년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서부터 2021년서부터 이제 배당 제도가 이제 바뀌는데, 이게 뭐 배당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상당 부분 이제 좋은 어떤 이슈와 거리가 아닌가 생각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종목별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차피 지금 주도주는 4차 산업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반도체 혹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3일 연속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 투자 심리가 3일째 빠지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제가 봐서는 오늘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지 못하면 결국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서부터는 시장이 크게 이제 왜곡되지 않는 한은 이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송 들으시고 만약에 금요일 날 매수를 못하면 이제 월요일 정도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비메모리 4인방, 처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네페스, SF 반도체, DBI텍, 요 순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이제 6월의 주도주는 저희가 이제 5G 테마가 뭐 큰 어떤 캐파 정도는 아니지만 5G가 이제 주도주 될 가능성,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비중이 낮은 바닥권 바이오 이런 것들이 크게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채용 VIP 이런 것들 문의 많이 오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간 함수를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된다면 뭐 제가 또 나름대로 희망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가입하시면은 보유 종목하고 이제 수량이죠.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진단해드리고 뭐 주도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제가 거래량도 표현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거래량 없죠. 카카오가 이제 저희 회사 사실 핵심 주력주 톱3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요번에 이제 지금 표시된 지역에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상당 부분 이제 당연히 조정이 이제 깊어지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카카오의 거래 상토, 주가 상토와 함께 삼성전자의 바닥하고 일치가 되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주도주 역학관계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못 올라왔던 것은 카카오 쪽으로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된 것이고, 반대로 카카오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은 삼성전자가 못 올랐기 때문에 매기가 이쪽으로 이제 집중돼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비대면 혹은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삼성전자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주도주 역학관계상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WTR, 서부텍사스산 중진류가 되겠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럴당, WTI 기준 배럴당 40달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40달러는 이제 보통 이제 산유국들의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달러는 또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경기선하고 좀 일치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121선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결국은 이제 주가든 이제 유가든 뭐든지 121선 아래에서는 사실 강세로 전환되기가 약세 장세라고 부르는 거죠. 침체 장세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주가가 이제 강세 장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1선 경기선을 돌파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삼선 전환도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세를 판단할 때 이제 주로 보는 건데요. 월봉상 이제 삼선 전환도가 아직까지는 음전한 상태인데요. 이게 배럴 당사에 3달러인가 55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월봉상 양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국제금융자본이 40달러 아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데 40달러에 근접하고 혹은 40달러 넘어서게 되면 위험 자산을 이제 그 회피하는 게 위험 자산을 이제 그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가가 회복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의 어떤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3일째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제 그 우하단 맨 아래쪽에 3월 20일인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7일서부터 5월 11일까지 보면은 뭐 계속해서 또 매도의 연장선상이죠. 그리고 이제 5월 12일서부터 이제 18일까지 매도세를 보이다가 5월 19일이 의미가 뭐냐면 3월 19일이 사실 그 최악의 구간이거든요. 지수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다 바닥이었는데 두 달 후가 되는 시점이 딱 5월 18일이고 5월 19일서부터가 이제 두 달 이후서부터죠. 그때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이제는 순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확인하고 사서는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수급의 어떤 전환점의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혹은 이제 뭐 철강, 조선 이런 종목군들을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설픈 어떤 경기 민감주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맞는 삼성전자도 사실 그 소유주거든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훨씬 낫다. 또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우호한 환경은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그 단기, 중기 이동평선이 결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 이동평선은 이제 그 121선은 대략적으로 한 53,000원대가 되겠는데, 이번 상승 파동에서 53,000원 반드시 이제 당연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선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일 수도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매도 단가일 수도 있어요. 2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 혹은 평균 매도 단가일 수도 있고 60일 선이라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 혹은 평균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세, 주가라는 것은 어떤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그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물리적이고 어떤 역학적인 힘이 개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동평선이 장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선이 특정 지역에서 부딪히게 되면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최악의 구간까지 통과했는데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낮다고 보고 얘는 이제 상향 쪽에다가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금 5말 6초라는 표현을 이제 그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된다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가 이제 6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 상당히 느낌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높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필요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은 뭐 펀더멘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으나 하여튼 그 외국인 순매수가 받쳐준다면 기존의 어떤 그 갇혀 있는 상태, 그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수급의 어떤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잘 갖췄다는 거고 거기 어떤 모멘텀 이게 사실 그 충분 조건이라 볼 수 있는데 충분 조건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제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죠. 인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한 600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 전략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굉장히 민감한데, 금리가 인하되면 사실 그 원화 메리트가 감소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원화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 상승폭, 그 원화 가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이죠. 지금 달러당 1296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최고점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된다면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궁극적이 아니라 1차적이죠. 1차적으로 122동평선 우리가 경기선이죠. 달러당 1200 한 1원대까지는 이제 원화가 이제 절상이죠. 환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신용증권 5월 26일자 자료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뭐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선명한 전략의 주목.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역시 현재 C 사태 관련해서 독보적인 시장 포지션을 확인한 거죠.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올해 실적이 뭐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언택트 혹은 이제 비대면 수혜라고 보는 거죠. 그 서버 디램 수요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PC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뭐 재테크 근무하고 뭐 또 인라인 뭐 뭐라 그러죠? 뭐 인라인 강의라고 인터넷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런 그 디램 수요가 이제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일조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2분기 후에 3분기로 전환되면서 3분기로 전환되면 급속하게 또 실적 회복, 수요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회사의 뭐랄까 안정성 혹은 이제 자신감을 더 표현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21년서부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획기적이 바뀌는데 이 배당 사실 메리트보다는 시세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투자 심리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슈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예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예전 자료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2019년도 이제 27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21조 한 3천억 정도, 내년도를 이제 한 36조, 뭐 2022년도를 이제 46조 정도 보는데 사실 그 이유를 사실 전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여하튼간에 올해 예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작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선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 내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AD 테크놀로지인데,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의 사실 핵심 비메모리 관련주죠. 네페스가 이제 그 비메모리의 큰 형이라면, AD 테크놀로지는 비메모리의 에이스죠, 에이스. 네페스는 우리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 AD 테크놀로지는 사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 좀 피가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AD 테크놀로지 저희가 추천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C 사태 이후에 또 잘 바닥을 짜고 올라가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그 4월 중순경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587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의 35%입니다. 이러면 주가가 폭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초메가토크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자신감. 이건 사실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직관이라든가 통찰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여하튼간에 6월 3일날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요. 6월 2일까지 사게 되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하여튼 한번 뭐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가능성에다 배팅을 해야 되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3일 전에는 굉장히 주식을 좋게 봐요. 더 살까요? 그런데 이틀 빠지면 팔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만들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의 어떤 그 위대한 힘을 믿고 끌고 간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F 반도체인데 SF 반도체는 사실 앞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올해 실적을 크게 방어하는 것은 뭐냐면 C 사태에도 불구하고 방어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서버용 디램이죠. SF 반도체는 삼성전자 유일한 서버용 디램의 협력업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서버 반도체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좋아질 수밖에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DBI텍인데 DBI텍은 지난 장대 양봉에서 거래가 좀 너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긴 그렇고 당분간은 좀 박스권 조정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역시 DBI텍은 또 대단하죠. 8인치 관련해서 파운드리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없어요. 생산 기지가 대부분 100%가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DBI텍도 시간만 우리가 잘 극복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주도주 우선순위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 시스템 혹은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야 돼요. 뭐 하여튼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